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아침 7시 5분입니다. 항상 이제 시청하실 때 시간 확인 잘 하시고 매매하시는 때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환율부터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환율입니다. 환율은 1454원으로 다소 반등을 크게 이루어줬어요. 어제는 많이 올랐었다가 다시 약간의 조정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어찌되었건 이런 이제 조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그재그형 하락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플랫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할 수도 있거든요. 1,400원대 초반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1,400원대 중반까지 반등한 그런 상황이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금값 좀 이따가 얘기해드릴 금은 가격과도 연동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이제 누구였죠? 쿠팡에 관련된 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으로 이제는 뭐 예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준 의장의 매파성 발언, 우리가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매파성 발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현상입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한국 정부의 그런 건 관련은 없겠죠. 물론 뭐 관세 협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좀 되어 있지만, 요 추가적인 반등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코인 가격도 조정을 좀 보여줬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조정을 좀 보여줬으나 알트코인들 일부는 또 톡톡 튀는, 이미 어느 정도 언급되었던 그런 흐름들, 그리고 제시해드렸던 이제 손절 가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가격들이 이탈된 종목들도 있고, 뭐 상승한 종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이따 또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보다 금과 은, 그리고 다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분들,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자, 환율이었습니다. 네. 환율, 그리고 엔화 환율은 9.3 정도로 그냥 무난한 그런 상태가 되고요. 양적 완화를 많이 하고 있는 엔화, 일본이죠. 그죠? 요즘 다카이치 총리였나요? 그분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엔화도, 그리고 일본도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 엔화를 풀 것이다, 이런 부분들과 하나도 어느 정도 풀고 있는 부분이라서 엔화와 원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 형태, 그리고 미국에 대한 관세 협상도 단일 나라로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도 달러의 약세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달러도 좀 약세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좀 약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1, 2년 만에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 은과 금 차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플래티늄, 백금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금을 못 놓치셨으면 이걸 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다음 이제 투자처도 좀 괜찮은 것들을 한번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뭐 오일 가격은 약간의 이제 반등, 조정이죠. 살짝 슈팅이 나왔다가 살짝 조정이 나온.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을에 좀 나온 그런 조정이다. 일상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는 오늘도 여전히 좀 반등세를 좀 강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달러에 대한 힘이 강해지니까 미국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좀 나아졌다 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역시 뭐 강세 중에 있죠. 그죠? 네, 강세 중에 있는 건 상태고, 다만 여기서 사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이따가 바로 보게 될 골드입니다. 골드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제가 56,000째가만 팔아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56,000이 주말에 찍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서, 저희들이 가만 매도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사실 뭐 현물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뭐 아쉽죠. 그죠? 어쨌든 그리고 지금도 뭐 우리가 수수료라는 걸 빼고 나면 20% 정도면 사실 사고 팔고 왕복해 버리면 큰 의미는 없는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재밌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금을 오랫동안 모아 두셔 가지고 본인을 위한 금 목걸이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며칠 요때쯤인가요? 그래서 지지난주 정도, 아마 지난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요 정도쯤에서 팔았는데, 아이고, 하루 안 팔았으면 20만 원 더 벌었는데, 몇십만 원 더 벌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더니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셔요. 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을 할 거예요. 그죠? 내가 팔고 조금 더 올라가면 '나는 운이 없나 보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금을 모으셨던 구간이 이때였거든요. 제가 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던 구간이 이때였었어요. 금은. 그래서 이때 사셨던 걸 이만큼 몰았으니까 아이고 많이 버셨네요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론 금도 지금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오르겠죠. 다만 좀 이제 요동성을 칠 가능성이 한동안 있을 거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여기서 조정 파이터를 보고 진입하는 건 괜찮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금이라든지 음이라든지 이런 현물자성 자산들은 거래할 때 세금과 수수료들이 굉장히 많이 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바닥권에서 바닥바닥 기어갈 때 많이 사셔서 장초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물금은 또 예외죠. 그죠? 네. 자, 넘어가고 있고요. 실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실버를 이때죠. 20, 30 요때쯤 여기서 막차 타는 사람들, 여기서 28 정도에서 막차를 얘기해 드렸고, 여기 과거에서는 실버, 은, 금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실제로 상승한 여력을 보면 14에서 약 1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금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금값은 20년 정도 했을 때 약 5, 4배, 4배 정도. 보이시죠? 그죠. 은 가격이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금값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시기는 잘 모르겠으면 은이나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약 5년, 6년 전이거든요. 요때거든요. 코로나 때. 그때 이때도 마찬가지 20. 20에 쳐도 6배 이상이잖아요. 은이 더 강하죠. 맞죠. 인상충격이 금보다 더 강했죠. 맞아요. 하지만 뭐 또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만 지지난주 주말이었죠. 은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기 병원비를 좀 그때 쓰시라고 용돈을 좀 주셨는데 은 살려고 하셨는데 그 돈을 주셨어요. 그죠.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때 하셨으면 아이고 큰일 났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나중엔 금과 은이 오를 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탕에 올라탈 수도 있겠지만 올라탔다라는 건 어떻게든 팔아야 돼요. 그죠? 하지만 금과 은 같은 이런 그러니까 고부가가치는 아니고 정말 펀더멘탈이 강력한 이런 상품들조차도 어떠한 사건이 사고가 연루가 되면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는데 코인과 주식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도 없겠죠. 그죠?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더 안정적이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맨 마지막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코스피 간단하게 보고 코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그죠? 고평가되어 있는 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약간의 조정세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4,000대 초중반 정도에서는 또 반등을 크게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에서 그냥 폭락하는 그림보다는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작년에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1월까지는 랠리가 좀 진행이 되다가 2월부터는 좀 조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봄쯤 해서 다시 바닥권을 다지고 이제 큰 흐름상 우리는 여름 저기 바닥권을 잡아서 여름까지 쭉 모아서 가을과 또 연말에 랠리를 좀 노려보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이저 시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계속 일단은 고과 시나리오를 유지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변할 겁니다. 섬세하게도 변하기도 할 거고 섬세하게 타점을 맞추기도 할 것이고 그럼 변하겠지만 전방적인 전망은 그러하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서 이 구간이었었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이제 손절, 요 반등에 대한 뭐라고 할까?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었더라? 순환매에 대한 지난주죠. 그죠? 밤타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고 저희들은 이제 카이트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카이트라는 종목은 아직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좋아요. 그죠? 카이트라는 종목은 아직도 강하네. 이렇게 이건 정말 좋아 보여서 저희들이 잔량 홀딩합니다. 이번에는 홀딩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잘 상승하고 있네요. 이런 종목들을 드렸었고 지금 비트코인은 조정세로 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가 이제 본격적인 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상대로 흘러간 거죠. 그죠? 큰 뷰. 요 구간에서 많이 가게 되면 92,000 정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92,000에서는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기가 이탈이 되게 되면 76,000불대 그리고 76,000 여기 오픈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76,000불대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가 일단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살펴봐야 될 건 뭐냐? 역시나 하락에 대한 각도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재밌는 게 각도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반등도 85,000불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조정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될 부분이고요. 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각도가 이런 각도인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거래량 제법 터지면서 바닥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65,000불에서 이 시나리오가 연출이 되었을 때 여기서 거래가 붙은 상태에서는 거래가 살짝 붙었을 때는 이때는 좀 규모가 큰 반등을 노릴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메인 시나리오랑 마찬가지인 거고요. A, B, C에 대한 관점에도 도달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85,000불 넘어가게 되면 시나리오를 조금 다르게 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순간에 또 작은 단타의 타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소 강해지고 있는 부분에서 60.5에서 61% 정도 사이에서의 또 알트코인 작은 또 단타 진원매가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 이 타이밍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원화입니다. 달러가 환율이 다소 진정이 되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고 환율이 다시 오르면서 원화가 좀 반등해서 어쩌면 이제 김프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환율이 급변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순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약간 생기는 그 차이, 그걸 김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짝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환율이 반등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리더리움도 300만 원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아요. 네. 좀 소리가 혹시 들리더라도 아기 소리가 좀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기가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 아무튼 카이트입니다. 카이트는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력으로 뽑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역시나 잘 잡았고 잘 상승하고 아직도 여력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다 잡아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그냥 팔고 사고 이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여력이 너무 지나치게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잡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익절로스를 제가 짧게 10%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홀딩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쯤에서 제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죠? 뭐 그만해도 충분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들에서 스택스라던가 이런 애들도 반등해서 좀 바닥에서 톡톡 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며칠 전에 비해서 빠졌죠, 그죠? 자, 그래서 슈팅이 이미 나와버렸던 종목들, 그죠? 나와버렸던 종목들은 따라가신 매매는 좀 위험합니다. 아직까지 좀 위험하고 바닥에서 아까 저 누구였지? 예쁜 애들이 있었는데 이런 애들 피르마 차인인가? 이런 애들도 차트 좀 예쁜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밑에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한 6대4 정도? 정도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확률에 여러분들 전재산을 태우지는 않겠죠. 이런 것들도 한 1, 20%는 먹을 수 있는 반대로 손절가도 1, 20%야. 그래서 시합을 내면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23.3이다 라고 했었을 때 10% 정도 빼게 되면 21 정도 될 겁니다. 그죠? 21. 그럼 요 자리에 손절가를 보고 50% 정도 올리게 되면 25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25, 25. 요 구간에서 누가 먼저 올까? 그 확률이 6대4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세팅 비중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췄다 틀렸다 이지선다적으로 가는 건 되게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자, 다음 봅니다. 잠깐만요. 말씀드리기 전에 백금도 한번 볼게요. 백금은 요번에 그거랑 관계 없는 거고, 백금 플래티늄입니다. 제가 이제 기금속들을 좋게 말씀드렸던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릴 게 백금이었죠. 금은 못 타신 분들 백금 타셔라. 백금 타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 팔란티어고 플래티늄 요거죠. 플래티늄 요거 백금인데요. 플래티늄 맞죠? 자, 언제 썼까요? 자, 지금 현재 보면 95년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25년 3월 죄송합니다. 25년 3월 그러니까 딱 작년 요맘때쯤이에요. 그래서 금과 은 특히나 실버를 여러분들께 참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버 여기 있죠? 실버 22년 여기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오르게 되면서 실버를 혹시 못 잡으신 분들 상승하고 있으니까 요때쯤이었나? 9월달에도 마찬가지고 백금을 한번 노려보세요.
매금이 좋습니다. 요때였던 것 같아요. 네, 요때. 기억나요, 요때. 그래서 매금 여기서부터 이미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그죠? 음. 그래서 백금도 이번에 초전이 더 보여준다면 백금도 마찬가지로 노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찾았던 게 뭐냐면 이제 구리입니다. 구리 선물이에요. 물론 구리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구리는 사실 매장량도 많고 지구에, 그리고 뭐 그 가격이 급변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대체로. 하지만 구리는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분입니다. 금과 은, 그죠? 금과 은이 좋죠. 그 반도체도 들어가고 귀금속이고 뭐 은은 뭐 저쩌고 좋잖아요. 하지만 귀금속에 쓰이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AI 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로봇 산업이 발달을 할 거고 배터리 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됐고 앞으로 더 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그 모든 자재를 갖다가 가져다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리라는 말입니다. 전기. 그렇죠. 동이에요, 동. 그래서 구리는 여기 지금 엄청난 거래량을 지금 소모하고 있는 부분이고, 구리 가격도 지금 2배 정도 상승했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부담스러워. 여러분들 막 투자했을 때, 그래, 막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부담스럽고, 뭐 다소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내가 뭐, 나중에 천천히 우리는 물가 인플레이션을 좀 따라가고, 이런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한 발을 같이 공유하고 싶기는 한데, 디뎌보기 쉽긴 하지만 뭔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굴이라는 녀석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번 조정 폭도 좀 적죠. 그죠? 확실히 적죠. 그래서 뭐 가격적인 저희도 뭐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에서 모아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물론 선물이기 때문에 모아간다는 개념보다는 차트를 보기에 선물을 꺼낸 거고, 여러분들이 구리를 ETF라든지 아니면은 뭐 증권시장에 가게 되면 정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구리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 통장 만들듯이 구리 통장을 만들어서 그 이자를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어제 눈이 많이 내렸으니까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